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XBB 변이에 대응한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이 해당 변이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보건장관은 코로나19는 감기가 아니라며 후유증과 같은 후속 질환이 계속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원전의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승소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한수원이 유럽 등에 수출하는 원전에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했다며 수출 금지를 요구했는데 미 법원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상승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1.48달러로 지난 11월 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1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59조 1천억 원 부족할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결손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등도 줄어들게 돼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의 1차 총파업이 끝나면서 KTX와 수도권 전철 운행이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사측, 노조 간 입장차는 여전히 조율되지 않아서 2차 파업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북부 등 중부 지역은 대체로 어제보다 흐리고 곳에 따라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며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고 영동과 충남, 충청 이남은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공기가 쌀쌀해질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각종 분쟁이 인류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결핵,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보건 펀드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싸우는 글로벌 펀드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세 가지 질병을 몰아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거의 회복되고 있었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각종 분쟁으로 2030년까지 퇴치한다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지구온난화로 말라리아 모기가 이제는 아프리카 고지대로 확산하고 있고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전염병 발생률을 높이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XBB 변이에 대한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해당 변이에 대응한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백신으로는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 등의 XBB 변이 대응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베를린 군 병원에서 직접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은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코로나19는 감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특히 60세 이상과 취약 집단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계속 코로나19 후유증과 같은 후속 질환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가을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많이 될 테지만 인구 전반의 면역성이 확보돼 우선은 방역 조처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댐 붕괴에 따른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난 리비아에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안타까운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서로 갈린 두 행정부의 엇갈린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대홍수가 휩쓸고 간 리비아 북동부 데르나. 형체도 없이 사라진 건물 잔해를 원망하며 한 여성이 하염없이 울부짖습니다. يعرف لو نقدر نشيل قضية هذا لو نقدر نشيله بيدي لو نقدر نحوله أنا نحوله نطلع حتى جثة بس حتى جثة نضبطها نبحث له
콘크리트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 남동생 가족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여성. 눈에 선한 5명의 조카와 남동생 부부를 한 명 한 명 애타게 불러봅니다. تيم ويزن ولقمان وسالمة وتماضر حكيم وجوزته يا ربي يا عويلتينا يا عويلتي وينكم. 물폭탄이 지나가며 폐허로 변한 상점가에서는 힘겨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والله ان شاء الله خير باذن الله كل شيء ان شاء الله حيكون كويس باذن الله لكن اللي راح مش عارف. 방치된 시신 등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곳곳에서 방역 작업도 실시됐습니다. 유엔은 현지 적신월사 자료를 기반으로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세계보건기구 집계를 이용해 3,900여 명으로 정정했습니다. 생존자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희생자 규모 파악은 어렵다고 유엔 측은 설명했습니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동서로 분열된 리비아 내정 혼란과 두 행정부의 엇갈린 대응으로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정치 분열로 댐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쉽사리 무너진 데다 댐 붕괴 이후 대피하라, 집에 머물라는 엇갈리는 지시가 함께 내려진 것으로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를 수사해온 검찰이 유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200차례나 투여한 유 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진술 번복을 협박했으며 일행에게 대마 흡연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여러 종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유아인 씨가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 6월. 송치 전 경찰은 유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미용 시술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는 척하며 약물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을 쇼핑하듯 돌며 200여 차례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다는 겁니다. 또 유 씨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엔 미국에서 공범 최 씨 등과 함께 대마 등을 투약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진술 번복을 협박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를 도와 증거를 없애고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인 최 모 씨와 박 모 씨 역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5월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유 씨는 검찰의 추가 수사로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한수원 손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각 18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쟁점이었던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고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이번 판결과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이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1차 총파업이 어제 오전 종료되면서 고속철도와 일반 열차, 수도권 전철 운행이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원 복귀 예정 시간인 어제 오전 9시를 전후로 파업 기간 멈췄던 열차 운행을 차례로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KTX는 어제 오후 5시, 일반 화물 열차는 어제 저녁 6시, 수도권 전철은 어젯밤 9시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89.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근 시간은 95%, 퇴근 시간대는 99% 운행합니다. 네, 이처럼 철도 노조의 업무 복귀로 열차 운행은 일단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사측, 노조 간 입장은 평행선에 달리고 있어서 2차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철도 노조가 나흘 동안 이어온 1차 총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열차 운행도 KTX를 시작으로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까지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이번 파업 최대 쟁점은 수서행 KTX 도입입니다. 이번 달 수서고속철도 SRT가 노선을 확대하면서 부산과 수서를 오가는 고속열차가 줄어들었는데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서행 KTX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정부 정책 사항이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파업 기간 협상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도 노조는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국토부가 부산 수서 노선을 일방적으로 감축한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수행 KTX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열차 이용이 많은 추석 연휴에 파업을 강행하는 건 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코레일과 정부 측도 추석 기간 파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상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는 아니나 지속적으로 대화하거나 이런 거에 보면 또 노동조합도 지금 국민의 불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추석 전에 2차 파업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측, 노조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가운데 추석 전 이번 주가 2차 총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부족 59조 1천억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인데요. 정부는 나라 빚을 더 내는 대신 최대한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인데 우려도 남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세수 결손 59조 1천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예산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제외한 36조 원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위한 추경 예산안 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4조 원과 기금 여윳돈 24조 원,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불용 예산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외국환 평형기금 20조 원이 구원 투수가 됐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원화가 대거 쌓였는데 이 원화를 돈을 빌려온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조기 상환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평기금의 고금리 이자 비용을 줄일 것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지만 환율 흐름이 반전한다면 자금 여력이 빠듯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 재원보다 거기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과 자동 연동되는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23조 원도 삭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적립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4조 원, 지난해 남은 예산 7조 원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지방 세수도 큰 폭으로 준 상황이어서 지역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서민 생활이나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하고 지원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재정 보릿고개를 부작용 없이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11조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기금 적립액으로 차액을 메운다는 방침인데요.
일부 교육청에선 내년도 부서별 예산을 30%씩 줄이란 지침까지 내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올해 세금이 덜 거치면서 교육 교부금은 약 11조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올해 예상했던 교육 교부금은 75조 7천억 원인데 실제로는 65조 원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송부돼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 등 고정비용이나 재해복구 등 특정 목적으로 쓰입니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돼 세금이 덜 거치는 만큼 감소합니다. 교육부는 일단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적립금으로 구멍을 메워 올해 목표 사업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통합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 11조 6천억 원을 포함해 21조 3천억 원 정도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1.8조 규모인데 반해 제주는 450억 원으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새는 돈을 막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불효불급한 그 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년도 각 부서별 예산을 30%씩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부족분은 적립기금으로 메우면서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 역대급 세수펑크의 여파로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째 올라 배럴당 91달러를 넘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정장보다 71센트, 0.78% 오른 배럴당 91달러 4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종가는 지난 11월 7일 이후 최고치로 유가는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3거래일간 상승률은 3.34%에 이릅니다. 브렌트 11월물 가격도 50센트, 0.5%가량 오른 배럴당 94달러 4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3.7% 올랐으며 브렌트유도 같은 기간 3.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8조 원이 이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측 수감자의 맞교환도 이루어졌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8조 원이 4년여 만에 재주인을 찾아갔습니다. انسداد شده دارایی‌های مال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کره جنوبی هم خوشبختانه آزاد شد. امروز انشاءالله این میزان از دارایی‌ها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طور کامل در اختیار دولت و ملت.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동결됐던 자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에 송금됐다는 사실이 미국과 이란에 통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당국도 도하의 이란 계좌에 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결 자금 문제가 풀림에 따라 양측의 수감자 교환도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인 수감자 5명과 그들의 가족 2명이 이란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란인 수감자 5명도 석방됐는데 2명은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بر اساس در واقع درخواست و علاقه خودشون وارد ایران خواهند شد، به در واقع وطن خودشون باز خواهند گشت. یک نفر از اونها با توجه به حضور خانواده‌اش در یکی از کشورهای دیگر به خانواده خود در کشور ثالث منتقل خواهد شد. 앞서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의 중재하에 지난달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약 60억 달러, 8조 원의 돈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가 2019년 5월 동결됐습니다. 이란은 동결 자금 문제로
그동안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경찰이 기존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고 범죄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해 일선 치안 순찰 인력을 9,000명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직을 단순화할 뿐 실효성이 떨어지고 경찰 수사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치안 강화를 위해 제일 중점을 둔 것은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범죄 예방 대응과를 신설한 겁니다. 그동안 112 신고를 받는 부서와 각 지역에서 순찰을 나가 범죄에 대응하는 부서가 달랐는데 이를 통합해 발빠르게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휘 체계 절차가 단순해질수록 효율적인 경찰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현장에 나가는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여러 조직도 통합해 중간 관리자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건 인력이 약 30-40%는 될 텐데 내건 인력이 많은 이유는 고기 많은 과가 많고 과가 많은 개가 많고 힘이 많아서 그만큼 지휘 인력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사이버 수사국과 과학관리관이 각각 수사국과 형사국 아래로 들어가 합쳐지는 등 조직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전문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순찰만 강화한다고 발빠른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수사 인력이 줄어들면서 검찰에 비해 전문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확보된 현장 인원은 우선 2,900여 명으로 일선의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새롭게 만들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력팀 형사들까지 순찰 업무를 맡도록 해 실질적으로 9,000명의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중 밀집 지역이나 공원 둘레길 등에 탄력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운영안은 없습니다. 일선에선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며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랫도 빼고 윗돌 갖다 놓는 거랑 똑같아. 각 부서에 쓸모없는 일들을 없애야지. 경찰 소관이 아닌데 한 번은 임시적으로 도와주다 아예 갖고 왔던 그런 것들. 특히 의경 부활 검토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직 개편으로 일선 경찰관 책임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혼밥, 혼술 등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른바 개인주의 문화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영역만큼 모두가 함께 이뤄나가는 공동체의 영역, 사회적인 영역도 분명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함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